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서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8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두영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여주시의 주인이신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풀이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에게 희망 주고 사랑받는 여주시의회 의장 박두영입니다. 병오년 새해도 어느새 2달 반이 가고 3월 중순에 들어서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여주시 현안 과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올해 2번째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8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해서 보다 면밀하고 책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그동안의 시정과 의정활동을 시민의 평가 속에 맡기고 새로운 선택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선출직 공직자 모두 마지막까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 또한 정략과 사감을 떠나 소통으로 마음을 열고 토론으로 의견을 좁히며 대립과 갈등보다는 신뢰와 협력으로 여주시 발전의 원동력을 축적해야 할 시점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민주주의 현장으로서 의회의 결정 하나하나가 시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이번 임시회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늘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충우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여주시의회 박두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론 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어느덧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 봄 기운이 서서히 스며드는 3월입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과 함께 여주의 미래도 더 크게 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언제나 시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여주시 발전을 위해 늘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두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두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월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여주 곳곳의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했습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67%나 증가한 총 357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며 역대 가장 많은 시민 의견이 모였습니다. 이는 여주의 변화와 성장 속에서 시민 여러분이 더 큰 기대와 여주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활 속 작은 불편에서부터 지역 발전과 도시의 미래에 이르기까지 시민 여러분의 의견은 여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되새기게 하는 소중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시민의 뜻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끝까지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저 또한 그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더 성장하고 더 크게 도약할 여주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두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80회 임시회는 민선 8기의 마지막 임시회이기도 합니다. 여주의 큰 잠재력을 믿고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뢰를 동력 삼아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각오로 시정을 시작했던 순간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동안 여주 구석구석을 직접 살피며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발로 뛰었고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공직자들과 함께 고민하며 행정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왔습니다. 민선 8기 동안 늘 시민 곁에서 여주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이끌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든든한 동행은 시정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여주시는 산업, 관광, 교통, 복지, 농업 등 도시의 전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두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여주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 기반을 더욱 탄탄히 세워 나가겠습니다. 가남 시내 일반 산업단지를 비롯해 가남, 점동, 강천 등지에 단계적으로 조성될 16개의 일반 산업단지는 여주의 산업 구조를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남 반도체 일반 산업단지는 수도권 자연보존 권역 내 최초의 대규모 산업단지로 경기 동부권 산업단지 지도를 새롭게 그릴 중추적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더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민선 8기 동안 이어진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총 2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와 8,5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여주의 성장 기반은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면 젊은 인구가 돌아오고 지역 경제도 함께 살아납니다.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기반을 확대해 여주의 미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두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여주만의 매력을 한층 높인 관광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는 지난해 5월 개통 이후 203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여주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주 도자기 축제와 여주 오곡나루 축제, 남한강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가 더해지며 지난해 여주 관광 원년이 목표였던 관광객 600만 명을 거뜬히 넘어서는 성과를 이루었고 관광도시 여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주시는 방문객 수를 넘어 머무르고 즐기며 다시 찾고 싶은 체류형 관광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차근차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상생 바우처와 관광 상품권 제도를 통해 관광객의 소비가 골목 상권으로 이어지는 여주형 상생 소비 구조를 더욱 확대하고 관광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경제가 다시 관광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확고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두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원도심의 역사적 가치와 신도심의 성장 잠재력을 균형 있게 살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여주를 만들기 위한 도시 공간의 변화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부지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통해 지난 1월 착공을 시작으로 문화, 전시, 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시민 아울센터로 재탄생합니다. 올해 준공을 앞둔 전천지구와 내년 준공 예정인 창동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사업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 더드림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 실크 부지 리모델링이 본격 착공되고 향후 제1시장과 창동 일대 도시 재생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되면 원도심 상권과 정주 환경의 품격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시민의 오랜 수건이었던 여주시 신청사 건립도 여러 난관 속에서 지난해 큰 진전을 이루며 이번 달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갑니다. 2029년 개청을 목표로 시민의 바람과 여주의 비례 비전을 담은 공간으로 책임을 다해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도시 변화는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여주의 미래 공간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균형 있는 발전 전략을 통해 여주의 미래 도시 기반을 더욱 견고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두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민 삶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 역시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여주시 사회조사 결과 주거 환경 만족도는 2021년 40.6%에서 2025년 62%로 크게 향상되었고, 시정정책 여론조사에서도 거주 여건 만족도 91.8%를 기록하며 여주의 정주 환경과 시민의 일상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값진 증표를 나타냈습니다. 시민의 일상을 움직이는 교통 환경도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고 마을 구석구석을 찾아가는 수요 응답형 똑버스는 현재 운영 중인 동지역과 세종대왕면, 북내, 강천면, 가나무에 이어 이번 달부터 금사 삼북, 흥천까지 확대됩니다. 단계적으로 운행 지역을 넓혀 도심과 농촌을 잇는 교통망을 촘촘히 구축해 시민의 이동권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금사면과 세종대왕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도 올해 안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주민 생활 편의와 문화 복지 수준을 함께 높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공간부터 세심히 살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여주를 건설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두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동안 여주의 뿌리이자 자존심인 농업이 1차 산업을 넘어 여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튼튼한 농업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대왕님표 여주쌀은 지난해 농산물 브랜드 부문 최초 1위를 달성했고 올해 역시 그 위상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주쌀 산업특구는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여주 농업의 경쟁력과 정책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다각도의 노력 끝에 440억 원 규모의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피 시설을 둘러싼 오랜 갈등을 상생의 행정으로 풀어난 사례로 지역과 농가 모두가 더 나은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올해는 여주 농업의 미래 준비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먼저 청년 농업인 농기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도전하고 농업의 미래를 이어갈 기반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주쌀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종 대체 사업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고 특화 작목 연구를 강화해 농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이 여주의 중요한 미래 산업으로 이어지고 농업인의 자부심과 소득이 함께 높아질 수 있도록 든든한 농업 기반을 계속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두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삶의 모든 단계에서 누구나 필요한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주시는 어르신이 편안하고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WHO 어르신 친화도시 재인증을 받으며 전국을 대표하는 어르신 친화도시로서의 위상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보건, 의료와 일상 돌봄 서비스를 함께 연계하여 어르신들께서 익숙한 생활 터전에서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또한 다함께 돌봄센터 확장 이전과 공공산후조리원 다자녀 감면비 지원을 통해 아이 돌봄 환경을 개선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기반도 함께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착공한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과 청소년 수련관 개관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누리는 생활체육 환경을 만들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숙형 명문학교 육성,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 인재 육성 장학회 운영 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 지원에도 아낌없는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약 306억 원을 교육 분야에 투자해 학생 1인당 교육 지원 규모가 경기도 내 최상위권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서울 소재 대학 합격자가 전년 대비 37% 증가하는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역시 폭넓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삶의 어느 순간에도 기댈 수 있는 따뜻하고 든든한 복지도시 여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두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여주시는 시민의 신뢰를 행정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쉼없이 힘써 왔습니다. 1,200여 공직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적극 행정을 실천하고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드리고자 함께 땀 흘려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하나둘 모여 여주시는 2년 연속 종합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고 2025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최고 등급을 기록하며 시민 중심의 민원 행정을 펼치는 선도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또한 3년 연속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여주시의 행정 경쟁력과 실행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43개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약 558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함으로써 시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이고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더욱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주시는 지난해 전국 10대 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작지만 강한 도시로서의 행정 경쟁력을 확실히 보여주었고 말보다 실천으로 시민의 믿음에 답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 속 모든 경험에서
더욱 신뢰받는 여주시가 되도록 책임 있는 행정으로 여주의 미래 경쟁력을 높여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두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80회 임시회의는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총 27건의 부의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민선 8기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여주시가 더 힘차게 도약하는 데 밑거름이 될 예산입니다. 경기도 본예산 확정에 따른 국도비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사업의 안정적인 준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복지와 체육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도로 확포장 등 필수 공공 인프라 보강에 중점을 두어 시민의 일상에 꼭 필요한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지는 데 예산을 집중했습니다. 시민의 일상에 쾌적함과 행복을 더할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여주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깊은 계량과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두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여주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도약의 골든타임에 서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투자 유치, 남한강 관광 활성화, 원도심 재생과 신청사 건립까지 여주의 미래를 바꿀 핵심적인 변화들이 이제 하나씩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변화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주의 가능성을 믿고 힘을 모아주신 시민들의 저력,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과 책임으로 땀과 열정으로 나서온 1,200여 공직자들의 헌신, 그리고 시정의 모든 과정마다 해안을 더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든든한 동행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실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현장에서 직접 만나 들었던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와 그 속에서 느꼈던 책임의 무게를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시장의 출발점이었던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향해 쉼없이 달려온 여정 속에서 여주 시민의 행복과 희망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시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12만 여주 시민의 일상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담은 행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여주의 변화와 성장이 시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큰 희망과 자부심으로 이어지도록 12만 개의 행복과 희망이 빛나는 도시 여주를 향해 거침없이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두영 의장님께서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3월 6일 집회 공고한 제8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이 발의한 여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규칙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여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여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지역 외 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권 등 4건의 의견 청취안,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5 여주시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 2026년부터 2030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이 안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조례안, 동의안, 의견 청취의 건,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5 여주시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 2026년부터 2030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애써주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주시의 내일을 책임질 청소년 정책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시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5년 5월 27일 발표한 25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우리나라 청소년 9세에서 24세 인구는 762만 6천 명으로 총 인구의 14.8%이며 이 비율은 1985년 34.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고 2070년에는 8.8%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오히려 증가하여 같은 통계에서 2024년 기준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2.3%, 우울감 경험률은 2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4년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로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11.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더 이상 청소년 정책을 주변 현안으로 둘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흐름은 여주도 예외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포털에 지역별 아동 청소년 청년 인구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전역에서 청소년 인구는 감소 추세이며 여주시 또한 중장기적으로 청소년 인구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편 여주시는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운영, 휴카페 조성, 위생용품 지원 등으로 일정 성과를 받았지만 청소년 정책 관련 표창도 수상한 바도 있지만 그럼에도 정책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부서별로 흩어진 사업으로 인해 중복 누락이 발생하고 시설과 프로그램은 있으나 실제 참여 청소년은
특정 지역 계층에 편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 기획과 평가 과정에서 청소년 당사자의 참여가 충분하지 못해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 머무르고 청소년과 함께 만드는 정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청소년 정책은 저출생 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가장 근본적인 투자입니다.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도시만이 젊은 세대가 선택하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OECD가 2014년에 발간한 보고서 메이킹 멘탈 헬스 카운트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정신 건강과 교육관계 경험은 이후 노동시장에 참여, 사회적 신뢰, 범죄 예방까지 큰 영향을 미치며 제때 지원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여주는 농촌과 도시,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서 청소년이 자라기 좋은 중소도시 모델을 만들 잠재력이 큽니다. 그러나 이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통학환경, 여가와 문화, 진로 문화, 직업 체험, 정신건강 지원을 하나의 정책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설계해야만 현실이 됩니다. 본 의원은 오래전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해외 연수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당시 여성가족부가 2024년 12월에 발간한 2024년 청소년 백서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 중단으로 인해 학습 한계, 관계, 진로 건강 등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인 취약성을 겪기 쉽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자립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시도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며 글로벌 역량과 자기 효능감, 진로 동기를 높이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에서도 해외 연수 경험은 청소년들의 세계 시민 역량과 문화 간 이해, 도전 정신을 기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 의원이 이 사업을 강조하는 데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 밖 아이들에게 해외 연수는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넓은 세계를 직접 눈으로 보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밖에서 바라볼 때 아이들은 비로소 자신이 어떤 나라의 국민인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올바른 국가관이 교실에서만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하는 그 자긍심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나라가, 사회가, 어른들이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학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우리 여주의 모든 청소년은 동등하게 소중합니다. 지역사회가 끝까지 함께한다는 믿음을 단 한 명의 아이에게도 빠짐없이 심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본 의원도 지난 35년간 국제로터리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험과 결과물을 보았을 때 강하게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가운 것은 이러한 본 의원의 바람이 현실적으로 한 발짝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주시가 이번에 SK 상생 협약 사업으로 이런 학교 밖 청소년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상생 협약의 틀 안에서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재원의 안정성과 프로그램의 내실을 함께 갖출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담당 부서와 관계기관에 진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 사업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학교 밖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삶이 실제로 달라질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첫째, 교육복지, 문화, 보건, 일자리 주거를 아우르는 여주시 중장기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 사업을 하나의 전략 안에서 조정 연계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청소년 정신건강과 위기지원 체계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우울감과 자살 생각을 호소하는 청소년 비율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학교, 보건소, 상담기관, 경찰 등이 연계된 지역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밖 청소년 가정, 갈등 해체 가정, 디지털 과몰입 청소년 등 고위험군을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SK 상생 협약 사업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조속히 현실해 주기 바랍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정한 선발 기준과 체계적인 사전 사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단순한 견학이 아닌 진로 탐색과 자립 역량 강화, 올바른 국가 간 함양으로 이어지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청소년 참여 구조를 상시화해야 합니다. 이미 여주시에서 청소년들이 정책 제안에 참여하여 나선 사례가 있으며 이를 확장해 청소년 참여 예산제 정책 수립이 청소년 영향평가 도입 등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단순한 행사 참여가 아니라 시정의 동반자로서 서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읍면동 생활권 단위의 청소년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정 인근 시설 이용이 어려운 농촌 외곽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찾아가는 프로그램과 마을 단위 청소년 센터를 확충하여 거리에 따른 기회의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지금은 3월 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겨울을 견디는 뿌리 위에 새싹이 올라오듯 청소년의 한 사람이 인생에서 단 한 번에 쥐어지는 봄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봄을 맞이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갈등, 학교 또래 관계에서의 상처, 숨겨진 정신적 고통으로 해 봄을 느낄 수 없는 여유조차 없는 아이들입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지역과 사회가 건네는 단 한 번의 기회가 평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여주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에 봄이 피어날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재정과 행정 역량을 청소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의 봄을 지키는 일은 곧 여주시 내일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주시 청소년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청소년의 봄을 응원하는 따뜻한 어른으로 함께 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선 8기 동안 이충우 시장님 비롯한 집행부 그리고 언론인 선배 동료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 덕분에 시민을 살리고 여주를 살리기 위해 열심히 뛸 수 있었습니다. 올 한해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명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 집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경규명입니다. 오늘 저는 남한강에 설치된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의 전면 개방 또는 철거 추진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환경 정책의 하나가 아니라 여주 시민의 생활 안전과 농업 기반 그리고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남한강 여주 구간의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는 단순한 시설물이 아닙니다. 이들 보는 지수와 양수, 지하수 이용과 직결된 지역의 생활 기반 시설입니다. 따라서 보 운영 방식의 변화는 곧 농업용수와 주민 생활 여건의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충분한 검증 없이 전면 개방이나 철거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이미 현장에서 변화를 경험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한강수계보 평가 연구에서는
이포보 수위를 1.6m 낮춘 경우 8개 관측정의 평균 지하 수위가 0.55m 하락한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 운영 변화가 단순히 강한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 이용과 농업 현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실제로 2018년 이포보 수문을 개방하였을 때 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인근 농경지의 지하수 수위도 함께 하강하였고 지하수를 사용하던 관정이 마르거나 수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일이 현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겨울철 비닐하우스 온도 유지를 위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수막재배 농가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난방 효율이 떨어지면서 작물 냉해 위험이 커졌고 이는 곧 농가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주 지역의 농업은 물 이용 여건에 매우 민감합니다. 농업용수 확보가 불안정해지거나 지하수 이용 여건이 달라질 경우 농민들의 영농 활동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호 개방이나 철거 문제는 추상적인 정책 논쟁이 아니라 시민의 생업과 지역 경제에 직결되는 현실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결과만이 아니라 절차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3년 금강, 영산강 보호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 취소를 의결하면서 기존 처리 방안이 과학적, 합리적 기준과 공정한 의사결정의 전제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보호와 관련한 국가 정책일수록 충분한 자료 검증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정한 절차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와 관계기관의 남한강보 관련 정책 방향은 여전히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자연화, 전면 개방 또는 철거 추진 여부에 대한 확실한 결정이 미뤄지면서 지역 주민과 농업 현장은 계속해서 불안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수록 정부와 관계기관은 더 이상 모호한 태도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한강 여주 구간의 상계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두고 충분한 데이터 축적과 장기적 검토, 주민 의견 수렴, 대체 용수 대책 없이 전면 개방이나 철거를 논의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여주 시민의 현실을 반영하고 신중하고 객관적인 검토입니다. 더욱이 여주시는 자연환경 보전권역과 상지원 관련 규제 등 여러 중첩 규제 속에서 오랜 시간 많은 부담을 감내해 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국가 정책에 협조해 왔지만 정작 삶과 생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보호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한강 세계보호 문제는 단순히 재자연화라는 이름 아래 시설 하나를 없애고 남기는 문제가 아니라 농업과 생활, 용수, 지역 경제와 환경, 그리고 시민의 안전이 함께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검증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한 뒤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책임 있는 방향 제시가 지금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주시는 오랜 기간 여러 중첩 규제 속에서 많은 부담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주민 생활과 농업 기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된다면 그 부담은 다시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지역의 일방적인 부담이 아니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한강 상계보의 전면 개방 또는 철거 문제는 여주 시민의 생존권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 지역의 안정과 미래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사람의 삶과 지역의 현실을 무너뜨리는 정책은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재자연화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재자연화여야 합니다. 그 어떤 정책도 주민 삶의 기반을 흔들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남한강 상계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보다 신중하고 타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남한강 상계보의 전면 개방 또는 철거 문제는 충분한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을 전제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농업용수와 지하수, 치수와 양수, 주민 생활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대체 용수 확보와 주민 피해 방지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중대한 운영 변경을 신중히 판단하고 중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지 하나의 시설이 아니라 여주 시민의 삶과 농업의 기반, 그리고 지역의 안전입니다. 저는 충분한 검증 없는 남한강보 전면 개방 및 철거 논의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지역의 현실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남한강은 여주의 역사입니다. 남한강은 여주 시민의 삶입니다. 그리고 남한강은 여주의 미래입니다. 여주 시민의 생활과 안전 그리고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검증 없는 전면 개방과 철거 추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타당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관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 지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병관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월 24일 경기 남부경찰청에 이충우 여주시장 및 박두영 의장을 상대로 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육개법 위반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사법 처리를 요청하는 형사 고발장과 고소장 3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의원으로서 매우 무겁고 비장한 마음과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이충우 시장과 박두영 의회 의장 형사 고발 및 고소 사건, 여주 시민은 공정과 상식 그리고 진실과 정의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자유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유 발언은 감정의 발언이 아니라 기록이 발언이며 정치적인 공격이 아니라 여주시 행정의 공공성과 정의를 묻는 발언입니다. 이 제목을 붙이기까지 저는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배신이자 의회에 대한 직무유기라 판단했기에 오늘 이 발언을 합니다. 저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본회의장에서 개사, 폐사, 시정 질문 답변,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신문 언론보도, 연합뉴스 방송 등을 통해 의원이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수십 차례 문제를 제기해왔고, 여주시민단체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 부정부패의 일환으로 신고 조사해달라고 민원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1. 여주시민의 세금이 과연 공정하게 쓰였는가? 2. 여주시 행정이 과연 상식과 원칙 위에서 작동했는가? 셋. 지방의회의 정당한 견제와 감시가 왜 형사 고소로 되돌아왔는가? 이것을 끝까지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충호 여주시장과 박두영 의장을 둘러싼 문제를 두 갈래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안은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이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는 바로 권력은 책임을 졌는가? 예산은 원칙대로 썼는가? 비판은 왜 여주경찰서에 고소장으로 막으려 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1. 사건의 내용의 가정과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첫째, 사건의 시작은 불법 식재 의혹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주 묘곡동 372-1번지 1원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에 과거 10년 내지 20년 전부터 수목 24그루가 사전 허가 절차 없이 불법 식재돼 있어 인근 농작물 피해를 이유로 민원이 진정서 탄원서가 의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둘째,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 지연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불법 식재되어 원상복구명을 3회 내렸으나 현 박두영 의장은 복구를 지연하거나 회피하였고 2022년 9월경 개인 사정을 이유로 원상복구 이행기간 3개월 연장을 통해 합법화를 시켜 행정상 문제가 있는 수목이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사안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 책임과 비용은 당연히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있고, 무단 점용으로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과거 10 내지 20년 점용료는 부과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5년치 변상급 지체상환금은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원상복구 사안이 여주시의 기준명령으로 둔갑했습니다. 그리고 여주시는 갑자기 사전 연초 계획이 없던 이 수목을 금은모래 강변유원지 주차장, 인근 농경지 임전 및 황학산 입구 가로수 등으로 엄동설안이 12월 중순경 식재하였습니다. 여기서 여주 시민에게 묻습니다. 원상복구 대상 수목이 왜 갑자기 연말 불용이나 반납해야 할 11월 중하순에 기증 수목이 되었냐고 묻고 싶습니다. 지재청에게 기증을 한다면 당연히 갖춰야 될 서류는 수목 기증서, 무상양요 계약, 기부 체납 문서, 공유재산 심의, 관련 부서의 검토 의견, 사적 이해관계는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 기피 여부,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윤리 의무와 이익 제공 제한,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이 목적의 집행금지, 사업 목적과 예산 근거 등 이러한 사전 행정문서와 절차가 분명해야 그것이 공적 기증인지 아니면 사적 부담을 공공이 떠나는 것인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3년 6개월 동안 묻고 또 물은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절차가 과연 제대로 있었는가? 그 문서가 과연 명확하게 존재하는가? 그 과정이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었는가? 만약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수목이식이 아니라 행정 절차 왜곡이 문제가 됩니다. 넷째, 결국 시민의 세금 4,008만 원의 투입, 동절기 12월 중순에 이식시켰습니다. 여주시는 시장님 부지상이 1보가 11월 10일 3천만 원, 2보가 22년 11월 17일 4,500만 원 돈에서 당초 가로수 정비 계획에 없었던 사업을 바로 회계가에서 11월 11일 기보관 3천만 원이 아닌 11월 17일 보관 4,500만 원으로 품위와 발휘 후 연말 불용예산 성격인 예산을 활용하여 긴급히 11월 말경 입찰을 진행 후 0012 4,008만 원을 운반비 20비 인건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낙찰업체가 아닌 하청업체가 대항하여 29 활착 부진, 나무로서의 기능이 저되어 일부 고사가 의심 정황, 사후 유지관리 비용이 가다가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언론보도, 행정문서, 예산 집행자료에 확인됩니다. 여기서 시민들이 던지는 질문은 매우 단순합니다. 원상복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원칙적으로 행위부담자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금액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원칙이 문제입니다. 불법 또는 원상복구 사안에서 발생한 부담을 왜 공공예산이 대신 떠왔는가? 왜 특정 사안이 정리 비용이 시민 전체의 세금으로 지출되었는가? 왜 그 과정에서 시장 구두 지시,
급박한 예산 집행, 절차상 의문, 이해충돌 논란이 함께 제기되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누구도 시민이 납득할 만큼 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다섯째, 이 사건의 본질은 나무가 아니라 공공예산의 사유와 의혹입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나무 24거리 문제가 아닙니다. 가로수 조경 문제도 아닙니다. 감정싸움과 정치적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공공예산이 사적인 부담을 대신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입니다. 만약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사안을 기증을 하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그 처리 비용을 시 예산으로 대신 해결했다면 그것은 시민의 세금을 공익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의 부담 해소에 사용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는 단순 행정 편의가 아니라 중대한 공공성 해설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충훈 시장님의 책임이 등장합니다. 이충훈 시장님과 박두영 의장에게 묻습니다. 정말 이 사안이 시민 전체의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왜 지금까지 이토록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까? 왜 관련 절차와 문서, 판단이 근거를 시민 앞에 시원하게 공개하지 못합니까? 자신 있다면 이 문제 사안에 대해 대시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회와 공청회를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의원에게 충분한 설명이 아니라 친묵과 여주경찰서의 고소장이 먼저 들어왔습니까? 여섯째, 이해충돌 의혹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또 하나 빼먹을 수 없는 것이 이해충돌 의혹입니다. 공직자는 단지 실제 이익을 주고받느냐 따지는 게 아닙니다.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직무를 수행했는지, 사전 신고를 회피했는지, 그 과정이 투명한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특정 인사와 시장 사이의 관계, 견제와 감시 대상자의 관계, 정치적인 연관성, 행정 가입의 방식을 볼 때 시민들이 충분히 의심할 만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해충돌 검토를 했는가? 사적 이해관계 여부를 따졌는가? 직무 회피와 신고는 있었는가? 이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내야 됩니다. 저는 누구를 단정하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직자의 위치에 있는 분이라면 의심받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정치적인 책임입니다. 일곱째, 저는 이 문제를 의정활동 및 시민의 알거리 충돌과 사실을 바탕으로 진실을 제기했습니다. 시의원의 본부는 행정을 견제 감시하고 예산을 점검하고 시민의 의혹을 대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정 질문을 했고 자유발언을 했고 행정사무에서 따졌고 언론인 방송에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명예훼손 고소였습니다. 박두영 의장은 저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및 언론 출판물 등에 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출했습니다. 그 고소의 핵심은 정병관은 의원은 허위임을 알면서 사실을 왜곡해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비방과 아울러 의도적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주경찰서와 여주검찰에서도 불성치 불기소로 피의자 정병관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은 제 발언이 특정 개인을 비방과 허위가 아니었고 정치적 비방이 아니라 의정활동과 공익적인 문제 제기의 범위를 벗어나기 어려우며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예산 집행이 적법성, 투명성 검증에 따른 공익에 지초한 정당한 문제유기였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경기 남부경찰의 형법 제156조에 왜 무고죄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게 했습니다. 또한 이충훈 시장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여기 시민단체가 2022년도에 정병관 의원님, 발언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제기한 이해충돌 방지법의 6개법이 아닌 다른 법에 의해서 조사되어서 공정으로 축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그렇다면 이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고소는 과연 정당했습니까? 그래서 의장이면 비판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장이면 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공직자일수록 시민의 의뢰와 의무의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님,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습니다. 발언 시간을 중단을 안 하시면 저희가 회의 규칙 제37조 제2호에 따라서 발언 시간을 초과할 경우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님, 중단해 주세요. 자유발언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3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박시선 부의장님과 정병관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박시선 부의장님과 정병관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등 4건의 의견 청취, 이상 3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4건의 동의안, 4건의 의견 청취에 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과 규칙안, 동의안, 의견 청취권에 대한 제안 설명은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32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 4건의 동의안, 4건의 의견 청취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시선 부의장님, 유필선 의원님, 정병관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6분의 의원으로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약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122호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립 대상은 총 1건이며 취득 1건으로 강천섬 수변공원 조성안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소관부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시선 부의장님, 유필선 의원님, 정병관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6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강대준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23호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본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은 경기도 본예산 확정 등에 따라 변동된 국도비 확정 내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과 일부 중공사업의 부족분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335억 원이 증가된 1조 785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939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7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145억 원, 부동산 교부세 29억 2,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2025년도 2차분 28억 원이 2026년도 1월에 2월 교부됨에 따라 근본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7억 738만 원 증가, 도비보조금 등 61억 2,42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반영 사업으로 강천체육공원 개보수 12억 원, 북내체육공원 축구장 개보수 8억 6천만 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18억 1,8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1억 5,600만 원,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운영 4억 1,400만 원을 비롯한 복지 분야 도비 보조율 복구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및 특별조정교부금 반영 사업으로는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공사 2차분 사업비 38억 5,200만 원, 대신면 당산교 재가설공사 7억 원, 연양동 진입도로 확보전공사 6억 원, 덕평리 교통사고 위험 도로 개선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846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400만 원이 증가한 23억 8,8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억 5,400만 원 신규 편성, 수질개선 특별회계 31억 3,400만 원 증가한 514억 7,500만 원, 도시재생 특별회계 3억 원 증가한 95억 3천만 원,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3억 원 증가한 153억 원, 한강살리기 준설도 선별사업 특별회계 11억 1,900만 원 증가한 7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저기 의장님. 네. 예, 저 의사진행 발언 겸
예,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의원과 우리 기계선 담당관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게 있어가지고 좀 바로 좀 할 것을 허락해 주실 예, 요청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이번 추경 예산안이 335억 중에서 내부거래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를 빼면은 실제로 세외 수입, 지방세 수입은 한 12억 정도, 나머지는 교부세, 조정 교부금, 보조금 등이에요. 근데 이 중에 지난 본 예산 때 그 복지 사업 등 관련해 가지고 뭐 도비 보조금 등이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시비로 우선 보충했던 그런 사업 부분하고요. 그래서 이제 복구된 내용하고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채 시비로 충당되는 부분하고 이런 걸 좀 구분해서 별도 자료를 좀 주시면은 예산 심의할 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 부분 좀 정리해서 자료 제출을 좀 요청드리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장님? 그렇게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기획예산 담당관님께서 잘 인지하셔서 정리해서 의원님들 예산 심의할 때 참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신 거죠? 예,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획예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시선 부의장님, 유필선 의원님, 정병관 의원님, 정규명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6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사항을 검사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경규명 의원님과 NH농협 여주시 지부 이종현 부지부장님 그리고 여주시장이 추천한 추성길 전 총무안전국장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여주시 옴부즈만 운영사항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홍보감사 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 담당관 함대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122호 여주시 옴부즈만 운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여주시 옴부즈만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제도의 정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2025년도의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옴부즈만 운영 개요부터 청문 주재자 지원 현황까지입니다. 3페이지 옴부즈만 운영 개요입니다. 여주시 옴부즈만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여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은 여주시와 소속 기관 등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소극적인 행정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에 대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조사하고 시정 권고, 제도 개선 권고, 의견 표명 등을 통해 시민의 고충 민원 해결과 권리 규제를 돕고 있습니다. 현재 옴부즈만은 3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각각 법률, 행정, 복지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월 1회 정기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 회의를 통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회의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 정기 회의를 4회 실시하였으며 회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고충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5년 총 3건의 고충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접수 경로는 방문 접수가 1건, 팩스 접수가 2건입니다. 분야별로는 일반 행정, 도로교통, 도시건축 각각 1건입니다. 처리 결과는 2건은 심의 안내 진행하였으며 1건은 담당 부서로 이송하였습니다. 자세한 민원 내용과 처리 현황은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에 옴부즈만의 운영을 시작하여 홍보감사 담당관에서는 옴부즈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식지, 언론보도, SNS 등 홍보활동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현 옴부즈만 위원 3분 모두 임기가 만료되어 새롭게 선발된 3분이 위촉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옴부즈만 운영에 변화를 가지고자 합니다. 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시책으로 읍면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곤 찾아가는 옴부즈만과 실무부서의 행정 절차상 청문이 필요한 경우 중립성을 보장하고 전문 인력 섭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청문 주재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청문 주재자 지원 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3건의 청문에 대하여 일자리 경제과, 문화예술과, 하청과에 주재자 지원을 하였으며 행정처분에 앞서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소관부서의 주재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옴부즈만 운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홍보감사 담당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접수돼 있는 이 접수돼서 처리됐다는 이 건들이 사실은 고충 민원 같지가 않아요. 일반 민원으로 돌려도 충분한 것을 왜 고충 민원으로 돌려서 처리를 했는지 좀 이해할 수 없고, 이런 민원은 일반 민원으로 돌리는 것이 합당하고 정말 고충 민원을 찾아내서 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세요? 예, 진선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여기 지금 9쪽에 나와 있는 처리 내역 그리고 10쪽에 나와 있는 추진 현황 중에 그 건설과 관련된 부분 홍보감사 담당관으로 이송되어 처리됐다는 부분과 그 다음 장에 있는 지방보조금 교부 취소 대상자 청문회 관한 내용, 요거는 의회에서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져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5년도 여주시 옴부즈만 운영사항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네, 홍보 감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망 2026년에서 2030년도 여주시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추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26호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 여주시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5년간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계획적인 인력운용 방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1페이지 여주시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여주시는 역세권 개발 등으로 최근 10여 년간 꾸준한 인구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와 사망자 수 증가로 자연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여주시 인구는 정체 또는 감소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28.4%로 여주시는 이미 2019년부터 초고령 도시입니다. 이와 같은 인구 구조 변화는 향후 노인복지, 보건, 돌봄 등 사회복지 분야 행정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 지역 여건과 향후 행정 수요 변화입니다. 여주시는 각종 규제로 발전에 제약이 있는 지역이지만 경강선과 중부 내륙선 철도, GTX D노선 추진 등으로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연결하는 교통 거점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남 반도체 일반 산업 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 시민 아울센터 건립, 남한강 테라스 조성 등 도시 재생 사업, 여주시 신청사 건립, 남한강 관광 인프라 확충, 통합 돌봄 및 복지 사업 확대 등 주요 정책 사업 추진으로 중장기적인 행정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인력 운용 기본 방침입니다. 여주시는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고 유사 기능 통폐합 및 조직 진단을 통해 기존 인력 재배치와 효율적 조직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합 돌봄, 재난 안정 등 국가 정책 분야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력을 반영하여 시민 안전과 복지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인력 운영 계획입니다. 여주시 공무원 정원은 지난 2년간 1,001명으로 운영하였으나 2026년 기준 인력에 반영된 통합 돌봄 사업,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 자살 예방 등 국가 정책 사업과 여주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따라 2030년까지 총 46명의 인력 증가가 예상됩니다.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 인력 증감 세부 내용은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정원은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제도에 따라 운영되므로 실제 인력 운영은 향후 기준인건비 범위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원 증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 개정과 의회의 사전 보고 절차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증원 산출 명세서와 인건비 현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여주시 중기기본 인력운영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6년도에서 2030년도 여주시 중기 기본계획 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127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 시행 결과와 4차년도 시행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법정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4개년 중장기 계획이며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지난 1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을 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요약자료 4쪽과 6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모든 시민이 건강한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비전으로 3대 추진 전략과 11개의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추진한 3차년도 주요 성과를 추진 전략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사회 건강 안전망 구축입니다. 보건기관 기능 개선율은 달성 실적이 145.4%라는 높은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마주보고 사업과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서비스 확대 등으로 여주 시민의 특화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만 감염병 환자 발생률은 전국적인 수두와 CRE 증가 여파로 목표치에 다소 미치지 못했습니다. 올해에는 예방 중심의 교육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예방적 통합적 건강 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목표 대비 다소 낮게 나타났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만성 질환 증가도 원인이지만 특히 청장년층의 건강 증진 사업 참여가 다소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청년 활동 지원 센터와 연계하여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셋째,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 강화입니다. 임산부 등록 관리율은 105%를 넘기며 초과 달성했습니다. 특히 임산부 등록은 실제 출생아 수보다도 많은 504명이 등록될 정도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등록률 또한 목표 대비 139%를 넘기며 초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7.7명으로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경기 신용보증재단이나 고용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감염병 관리와 통합건강 증진, 치매 관리 등 10개의 핵심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환자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80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건기관 기능 개선과 응급장비 관리는 현재의 성과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생활터 중심의 통합건강 증진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임산부, 취약계층, 치매 환자, 그리고 자살 고위험군까지 소외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서비스를 더 촘촘히 강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수립보고의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3월 2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